저희 2주 전에 지금부터 이제 어트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주 전에 3강 은행 파트 했던 부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4강 보험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던 거 달리 복리부터 했었죠. 저는 좀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달리와 복리의 가장 큰 차이. 간혹 가다가 은행에서 저 복리 상품 가입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은 복리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은행은 복리가 없습니다. 가끔 은행에서 복리 상품 가입했다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다 보험 상품을 대신 가입한 거죠. 그러면 달리와 복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아무리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 돈의 액수가 고작 1년 동안의 이자 요금만 4,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 빠짐없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예적금을 반복했을 때의 내 수익률이 고작 0.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풍차 돌리기조차도 얘는 복리 효과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달리는요, 단순히 종이 한 장, 낱장을 쌓아 올리는 거고요. 복리는 한 장을 가지고 수십 번을 접는 겁니다. 자, 그러면 42장의 종이를 쌓아 올린 것과 종이 한 장을 갖고 42번을 접었을 때의 그 두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재테크라는 걸 왜 할까요? 왜 우리한테 복리가 필요한 거고 재테크라는 걸 왜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금리. 네, 저금리 나왔고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그냥 제가 리뷰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우리에게 수입이 끊기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재테크를 할 필요도 없고요. 복리를 할 필요도 없고요.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겐 언제가 그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빠르게 불려놔야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몇 살까지 일을 할까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 나에게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까요? 그 시간만큼이 나에게 종이를 접을 수 있는 횟수가 되겠죠. 그럼 그 시간이 개개인들마다 또 하는 직업마다 내 나이마다 다 다르실 텐데 이 한 번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나중에라고 미뤘을 때 오히려 뒤에 가서 한 번 더 접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에 있어서는 이 한 번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뒤에 가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와 복리는 초반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뒤로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진다라는 거 우리 봤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7위 법칙, 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수익률과 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쪽 편에서 평생소득 총 10억을 가지고 우리 얼마를 써야 된다고요? 총 20억을 써야 되죠. 그 중에 내가 버는 월급을 난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단 절반 5억을 가지고 20억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같이 계산해봤었죠. 연평균 매년 7.2%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5억이 7.2%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10년 뒤에 10억이 되고 10억이 다시 한번 절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또 한번 10년이 지나면 20억이 되는데 자, 나는 5억이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이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몇 분 계시죠? 네, 우리는 5억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5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억이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달이 적립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발생되는 수익률이 7.2%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반영되는 건 예금이자가 아닌 적금이자이기 때문에 그 절반 3.6%가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20년 뒤에 10억 다시 10억이 앞으로 가면 7.2% 10년 그럼 총 20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최소 30년 30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 막 발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7.2%가 너무 작은 수익률이 아니냐라는 참 많은 욕심들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7.2%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지금 대한민국 예금금리 고작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발생해야 되는 이 7.2%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 우리 지난주에 회사 자료 가지고 봤었습니다. 7.2%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다 라는 것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10년 저축과 144년 저축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는 어떠한 대박인 시대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만 한다. 자, 여기까지가 2강이었고 자, 이제 은행에 대한 부분. 우리 예적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없고 다음번쯤은 해보셨죠. 그 안에서 적금은 단순 저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서 지금 은행 이자율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정말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정말로 제 얘기를 듣지 않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얘기에는 100% 불신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찾아서 물어봤어요. 언니, 은행에서 한 6.5% 이자 준다는데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라면서 저한테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대다수의 은행 적금 금리는 다 0%대인데 6.5%면 이자 엄청 좋은 거죠. 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을 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신에 그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쓰면 6.5% 이자를 줘요. 자, 이게 저축일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 아닌가요? 네. 가끔 우대금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대금리 이자율은 내가 다 챙겨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그거 챙겨받기가 더 어렵다. 그럼 은행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상 이 저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행은 복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은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에게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간혹 저희 이제 뚱장 졸업생들 중에서 자기가 그동안 저축을 하지 못했던 이유, 지금 자기 손에 돈이 없는 이유는 다 적금 때문이래요. 혹시 카카오 적금 해보신 분 계세요? 카카오 적금에는 긴급 출금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긴급 출금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2번 정도는 나에게 내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나 가계부도 안 쓰고 내가 한 달에 지출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적금 한번 시작해보자. 하다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자꾸 깨져. 모았다 깼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한 그 시간에 그 돈이 주어지지 않고 그 돈이 없다는 거. 결국에 올바른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상 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돈을 모으는데 가장 필요한 건 강제성이다 라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 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요. 지금 뒤에서 빨리 끊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스킵할게요. 자, 근데 우리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적금도 중간에 깨면 우리에게 페널티를 줍니다. 약속한 이자를 다 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은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 계약자에게 모두 이득을 주게 되어 있죠. 우리 종신보험 상품들도 거진 그렇지 않나요? 계약한 기간만 지키면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데 그 계약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언제나들 중간에 깨도 원금 보장이 되니까 제가 조금만 5분만 더 쓸게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요. 자, 저 재테크 하고 싶고요.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원금 보장은 꼭 챙겨야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돈은 자꾸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아이가 너무 이뻐요.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멍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버려요. 너는 아프지 않아야 돼. 다치지 않아야 되고 피 흘리지 않아야 돼. 그럼 그 아이는 평생 동안 걸어다니는 법도 모르고요. 뛰어다닐 줄도 모르겠죠.
근데 아이가 클 때도 똑같아요. 한 번씩 기어도 다니다가 부딪혀도 보고 일어났다 넘어져도 봐요. 그러면서 피도 나고 멍도 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이는 뭐래요? 성장이라는 거래요. 걸음이라는 걸 배우고요. 뜀박질을 배우고요. 성장이라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언제나 원금 보장이라는 틀에 갇혀서 내 돈을 묶어만 놓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은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내 돈은 절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돈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회사에서 정말 많이 아플 거야. 회사에서 많이 치일 거고 나는 아플 건데 내 돈 너만큼은 아프지 마. 절대 성장하지 마. 이거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계속 움직여야 되고 원금 보장이라는 틀에서도 좀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들 내용을 봤었죠. 한국과 미국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중. 한국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들. 똑같이 한국과 미국이 각각 1억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90%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융자산 액수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45%의 현금을 들고 있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450만 원을 들고 있는 거고 12%의 현금을 들고 있는 미국은 1200만 원을 들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특히나 보험과 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늙으면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모든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만 있어서. 그러나 우리랑 너무 가깝게 가는 나라 일본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청약에 관련돼서 청약폼 들어가 보시면 내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 연습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상품이 주택청약 종합저축밖에는 없다라는 것들. 그럼 우리가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납입 금액이 중요하다, 횟수가 중요하다?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들어가 있는 금액의 액수가 크게 중요한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 봤고요. 이제 청약 통장에 2만 원 할 것인가, 10만 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맥시멈이 최대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청약 통장에 10만 원을 넣는다. 라는 건 내가 모으는 총 자산의 10%를 넣는 거죠. 이거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요? 청약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뺄 수가 없어요. 돈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최대한 얼마를 모을 수 있는가에서부터 비중을 나누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최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는 크게 비중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지 공영주택에 청약을 넣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내용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산점이 중요한 거죠. 30대 이상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이 부과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다음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것 청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자, 청약이랑 맞물려서 대출에 관련된 부분 봤습니다. 지금 계속 가계 부채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비율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영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지금 대출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파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최소한의 대출을 받고 생활을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언제나 늘 문제되는 건 맥시멈 최대치로 끌어모았다가 문제가 커지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출을 보면 절반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절반은 신용대출입니다. 자, 신용대출에 담보가 없는 것들이죠. 담보 목적물이 있는 건 내가 갚지 못하면 목적물이 상환이 되니 차라리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신용대출은 내가 갚지 못하면 내 가족이 대신 갚아야 돼요. 나는 빚을 가진 채로 도저히 못 살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럼 그 빚은 누구에게 가요? 내 가족에게 가요. 내 부모 혹은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남편 누군가는 꼭 갚아야만 하는 게 바로 비담보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출에 관련돼서 우리 주택청약이랑 같이 봤던 거 LTV 봤었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주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 LTV가 60%다.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죠? 3억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2억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LTV는 몇 %일까요? 웅성웅성하죠? 지금 현재 LTV 9억까지는요 40% LTV, 즉 40%까지 대출이 나오고 9억 이상 15억까지는 20%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억 초과는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LTV에 관련된 것들은 좀 단어 정도는 숙지를 해두시면 가끔가다 경제 뉴스나 신문들 봤을 때 이거였지 내가 배웠던 거지 하면서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DTI 관련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봤고 지금은 신 DTI로서 과연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신 DTI로 바뀌면서 대출을 점점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2시간 반을 했는데 저희가 10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 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은행 여기까지 지난번 했던 거 봤고요. 우리 오늘부터 은행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춰주세요. 잘해요? 네. 저렇게 말하고 싶은 애를 2년 동안 한마디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강사는 강의를 더 하고 싶어 해야 되고 FC는 상담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런 욕심들이 있어야죠. 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키웠던 FC들하고 완전 다른 방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유난히 제가 예뻐해요. 왜 더 예쁘냐면 여러분들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좋아할까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토트넘의 알리 있죠? 그죠? 손흥민하고 같이 뛰는 알리가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알리는 천재예요. 근데 올해 폼이 되게 망가졌죠. 왜일까요? 네? 바람 펴서? 바람 폈어요, 알리? 기용이 안 돼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잘하는 애를 무리뉴라는 감독이 기용을 안 합니다. 왜 기용을 안 하냐? 걔는 천재이기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 다큐멘터리 그 토트넘 걸 보면 얘기를 합니다. 알리한테 대놓고 너 훈련에 케인이나 손흥민은 그 훈련할 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알리는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천재성과 것들이 셋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그냥 경기 나가고 잘하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거짓 기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면 폼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뭐 이적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감독은 잘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막 일 잘하면은 기용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한세현 라이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집에 많이 보냈어요. 저는. 태도가 안 좋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멀티종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멀티종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 그저께 끝났어요. 그저께 끝났어요. 그래서 그저께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 있는데 야 저희 끝나고 뭐하냐 했더니 다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회의실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자리에 막 얘기하려고 한잔 라인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예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분석 끝났으니까. 저희가 E라이언, S라이언, 뭐 G라이언, 뭐 프리미엄 이렇게 앉아 있는데 E라이언이 마치 간 거예요. E라이언이 많이 가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 바로 걔가 아마 오늘 멀티종 걔는 지금 저희 회사에 종신보험이 6개가 있어요. 예. 근데 멀티종 50만 원 더 아마 들어갈 거고요. 저는 오늘 100만 원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한전라인은 그 얘기 못 들었죠. 그래서 제가 박구모 원장님한테 내려가고 둘이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왜? 이랬더니 아까 자기 못 들은 거. 왜냐면 라이언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갖고 자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앉아갖고 했어요. 이렇게 듣더니만 어렵대요. 어려우면 녹음한 거 계속 들어. 그 결국에 그저께 그거 얘기했죠. 어저께 나가갖고 멀티종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독이 멀티종을 받아야 되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멀티종 분석이 끝난 걸 이제 여러분들 해드리려면 6주가 남았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지금 좀 문제긴 한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4월 달에는 리프레싱이 항상 있었어요. 그죠? 왜 4월 달에 리프레싱을 해요? 우리 13철 미만 이런 거 잘 모르죠? 리프레싱 뭔지 알아요? 리프레싱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리프레싱 가격을 재설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리프레싱이 뭐냐면 자 보세요. 지훈씨 일반 직장 다녔었어요? 네. 그죠?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요? 보통? 5%? 몇 프로? 5%? 9%? 5%. 5%. 지금 작년 기준으로 5% 올랐으면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했던 10년 전에는 대기업이 한 7에서 8%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이 한 5%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롯데그룹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4% 좀 안 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초봉이 2,400이에요. 근데 2,400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4,800을 받고 있는 사람이 5%의 연봉 인상이 되면 월급이 얼마 오르는 거죠? 연봉으로 우선 계산을 해볼까요? 4,800만 원짜리가 1년 동안 개고생 해가지고 내 몸값 얼마 올린 거예요? 5% 올렸으면 240만 원 올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4,800만 원 급여 자죠. 그죠? 여기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본부장님이 오늘 올려주신 거 봤어요? 연봉 4,800 와 이거 아니에요. 찌질하게 가난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구제해줘야 된다고. 근데 1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또 가서 보고서 날려지고 욕 들어 처먹고 아침은 또 굶고 그렇게 1년 동안 개고생을 해서 얼마 올랐다고 보니까 240만 원 올랐죠. 자 리프레싱은 무슨 느낌이냐면 보험료 10,000원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종신보험 풀 세팅했는데 뭐 15만 원이 나왔다. 리프레싱 된다는 거는 우리가 보험료를 구상하는 것 중에 보험 위험률이 있고요. 예정이율이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앞에 다 예정 우리 보험속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위험률이라는 거는 매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험생명표를 4년마다 개정을 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오늘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입력값을 넣어버리면 보험료는 움직이겠죠. 그죠? 거기에 예정 사업비 그 다음에 예정 하나 뭐지? 위험률 사업비 이율 또 이율도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럼 그것에 계산된 결과값이 보험료인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거야. 근데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10,000원이 올랐네요. 여러분들도 리프레싱을 잘 모르는데 고객들이 그 10,000원 오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절판이라는 걸 언제나 머릿속에 영업이라는 건 해야 되니까 이 10,000원이 오르면 20년 납이면 240만 원 됐어요? 왜? 10,000원씩 한 달이면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 20년 납이면 24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3월 31일과 4월 1일 날의 그 결정의 하루 차이가 내 1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올린 연봉만큼이 소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게 리프레싱이에요.
그러면 리프레싱 해갖고 보험료 떨어지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 오른다 그러죠. 왜냐?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률의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위험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선배님들 알겠지만 특약보험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아, 보험료 또 올랐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10,000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지금 당장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4월에도 또 영업해야 되니까 3월은 또 입고 해야 돼 어차피. 이건 15만원짜리가 원래 16만원짜리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00원의 차이가 결국에 총 납입 보험료로 치면 24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리프레이싱인데 언제나 4월에 됩니다. 그 이유는 회계연도 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영어로 FI라고 해요. FI가 보통 일반 기업들은 1월에 새해가 되죠. 보험회사는 4월이 새해예요. 3월까지 한 거를 결산하고 4월 1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FI 2021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품 개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4월달에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보험료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내부적으로는 지금 없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멀티종 부서기 끝났어요. 여러분들 멀티종 지금 3만원 이상 판매하면 시책 걸려 있잖아요. 10만원 이상. 10만원 그냥 하면 되죠. 자,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못해. 지금 오늘 할 것도 지금 버전 3여갖고 지금 너무 많은데 하나만 그냥 느낌적으로 드릴게요. 저는 오늘 집을 사요. 얼마짜리 사느냐? 5억짜리 집을 삽니다. 저 집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을 또 사요. 근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5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100만원짜리 멀티종 가입해서 멀티종은 한 배수까지가 추가 납입이 돼요. 추가 납입 수수료가 0.3% 더하기 1,500원이에요. 그럼 100만원짜리 저 오늘 들어갈 거거든요. 100만원짜리 해서 20년 납하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에요. 그죠? 거기에 추가 납입하면 4억 8천이죠. 5억짜리 집 산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내가 5억이 있어도 집 사면 안 돼요. 이 얘기가 2시간짜리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5억이 있어도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근데 5억이 있어서 멀쩡을 한꺼번에 사면 참 좋겠지만 전 5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5억짜리 집 살려면 만약에 LTV가 100%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할부 100만원, 120만원 끊어갖고 안 살 것 같아요? 사죠. 왜냐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만 페이해도 지금 무슨 뭐 한 2억 받으면 한 120만원 나오나요? 그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년 뒤에 그 5억짜리 집을 갖기. 근데 20년 뒤에 5억짜리 집이 되겠어요? 아까 앞에서 뭐 했어요? 725칙 했죠. 그죠? 왜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사도 이 집이 20년 뒤에 얼마가 될지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5억짜리 멀티종을 살 건데 오늘 그게 20년 뒤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걸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세금만 준소세 포함해서 2천만 원씩 내야 돼요. 2천만 원. 근데 멀티종을 가입하면요 완전 무제한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사실은 어저께도 대체해서 한 것도 원래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 앞에 거 어저께 걸 해야지 이 다음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한 일반 FC 기준으로 우리 13차원은 이해하라고 전 기대도 안 하고요. 선배님들은 한 최소한 5번 정도는 들어야지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돼서 저희 오늘 이라이언하고 저하고 걔 50만원 저 100만원 들어가면은 저희 AMP 1,500 갑니다. 제가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하루 종일 지금 단톡에서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아직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감독이 번트 대라니까 번트 대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쁜 거죠.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멀티종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선 팔고 나중에 들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후처리하면 되지.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비과세 바로 바뀌기 전에 1월 1일날 바꿨거든요. 비과세를 그때 12월 31일 날 남들은 제야에 종치는 날 그날 하루에 몇 건을 받았냐면 9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 시스템처럼 한 사람한테 4건 받고 이게 아니라 9명한테 계약을 받았다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지막에 W 호텔에서 받았는데 중간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계약을 지금 했어요. 그때 이제 스위창원 썼을 때요. 2013년이요. 스위창원 받고서 다음 약속으로 이동하는데 고객이 전화가 와요. 어디세요? 왜요? 아, 나 내 친구도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아, 나 오늘 약속 8개여갖고 난 시간이 없어요. 어디신데요? 양재예요. 그랬더니 막 잘 됐네. 거기서 15분만 가면 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근데 진짜 스쳐가듯이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얘기를 해놓겠대. 이게 사실상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갖고 그냥 갔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갖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은 난 진짜 5분도 시간을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기했어요. 계약 먼저 하고선 다음 달에 설명 받으실래요? 아니면 저 그냥 갈까요? 이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 넘어가면은 세법이 배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리고 30만 원짜리 그때 당시 VUL 있죠.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가려는데 저게 무슨냐서 왜요? 저 정신보험도 할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짜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네. 지금도 이제 잘하고 있어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멀쩡을 먼저 팔아도 된다. 왜? 4월 이전까지 리프레싱이잖아요. 그죠? 저에서 오늘 5억짜리를 삽니다. 이따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팀원들한테 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오늘 박영선 라이언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RP를 해서 왜냐면 저번에 제 어체 듣고선 그 위시납을 넣으시는 아주 수용성이 강하신 분이라서 제가 저기 막 박영선 라이언님만 어떻게 시간이 되시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작곡이 들어가는 모습을 봐야 그래야 또 우리 조직원들이 와 이거 이사님지만 라이언님도 설득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정도는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이 멀티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4대 보험이 아니라 보험 파트에 이제 갑니다. 자 우리 내 뒤에서 보니까 뒷모습도 약간 칙칙해요. 알죠?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갖고 뒷모습도 좀 칙칙하더라고. 오늘 웃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이 좀 어려웠죠? 그죠? B반은 어렵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정보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갖고 조금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는 좀 쉽다고 느끼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좀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보험인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차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즐기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딱 보면 저 맥을 저렇게 가서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입분들 중에서 난 전에 직장이 있다. 네? 맞네요. 그냥 아무나 찍어서 해도 돼요. 남건 FC님 전에 4대 보험 됐어요? 네. 됐어요. 자 4대 보험 뭐뭐 있어요? 어떤 거? 고용보험. 이야 고용부터 나오네. 네. 또 현지보험? 산재보험. 지금까지 물어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요. 국민연금 그렇죠. 또 지금 이경호 FC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 건강보험. 그렇죠. 건강보험, 의료보험 맞죠? 박수 한번 주세요. 다들 정말 알고 계셨어요? 들으면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4대 보험의 종류를 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엄청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험은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워낙 우린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죠? 그 일제시대에 일본이 남겨놓은 보험 회사와 형태와 전쟁이 끝나고 남은 미망인 아이들만 남아서 요게 결합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미망인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편 잃은 서름에 대한 RP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서 남편 있으세요? 네, 저 있는데요. 제가 남편을 잃어보니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했던 게 대한민국 보험의 시초예요.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방판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보험 아줌마라는 게 생긴 거거든. 근데 그게 시대가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잔재라는 건 남잖아요, 역사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 인식하면 보험 아줌마 이렇게 가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조영진 FC님, 우리 나라를 세워봅시다. 여기 무슨 나라예요? 어? 대한민국. 여기 슈퍼나라죠? 여기 대통령 누구예요? 부모자님이시죠? 자, 이제 조용진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자, 나라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뭐부터 만들래요? 우리 여기 13차월 미만이 본인 다 국민들이야. 뭐부터 만들래요? 집. 제일 결여되어 있는 게 집이에요. 내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집. 권혜프씨님 뭐 만드실래요? 본인 대통령이다. 집. 의외네. 자, 그럼 우리가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땐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헌법이에요. 국가를 만들면 제일 먼저 제정해야 되는 게 헌법. 헌법이 뭐예요? 룰, 규칙. 우리 아침 7시 반까지 와서 회의하자. 이것도 작은 룰 규칙이죠. 그죠? 규칙을 왜 만드는 거냐면, 야, 우리 같이 이거 지키자예요. 그죠?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야, 니네 이거 지켜.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형법에 의해서 다스릴 거고 민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되라는 법의 틀을 만들죠. 그건 국민들 보고 네가 이걸 지켜라는 기준, 룰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뭘 만들까요? 박재민 FC님 세입 하는 줄 알았어. 스트레칭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뭘 만들까요? 이경호 FC님. 힌트는 아까 국가가 국민에게 뭐 시킨 거예요? 이거 지켜라고 시켰죠. 되세요? 기본 테이크잖아. 그럼 이제 국가는 뭘 해야겠어요? 치안? 치안은 어떤 의미지? 권리? 복지? 니네가 이거 지켜. 그럼 내가 너네를 지켜줄게잖아요. 정부는. 두 번째로 만드는 게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내가 너네를 지켜줄게. 사회보험. 이해되세요? 헌법과 보험은 상징이 서로 간에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을 지키면 나는 사회보험 제도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 두 개가 근간이 돼야 그때부터 도로도 깔고 집도 깔고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대 보험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이명박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겠대요.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라에서 안 해주고 니네 오렌지 라이프에 가서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 가입해 이 자식들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명박이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4대강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야 4대강은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고서 의료보험을, 그게 뭐지? 그 민영화가 뭔데? 우리나라 민족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대동단결해서 촛불 들고 시청 나가죠. 그러면 의료보험 민영화 한다라고 했을 때 시청 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열심히 나왔어요.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래요. 난 그걸 또 확 꽂혔다니까. 그래서 멀티종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미국을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야, 니네 지금 의심하잖아.
야 미국은 의심하지 마. 니네 따위가 의심할 나라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달러의 힘인데 그 잘 사는 미국에서 911을 부르면 올까요 안 할까요? 911이 뭐예요? 우리나라 119. 자, 우리나라 119는 전화면 와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니까. 우리나라는 하수구에 고양이가 껴있어도 119에 전화를 해. 그럼 119 와요 안 와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열쇠가 안 열려. 어디다 전화해요? 열쇠집에 전화해야지. 근데 왜 사람들이 119에 전화하냐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또 와요. 맞죠? 미국에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데 흑인이 쓰러져갖고 감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하죠. 아 여기 테헤란로 318 8번지 1층에 지금 어떤 흑인이 간지를 환장가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911에 전화하면 안 와요. 왜 안 와요? 얘가 의료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나 여기 의료보험 없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보면서 이상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신기하는 게 뭐예요? 어머,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날씨가 똑같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중국 애들은. 이해됐어요? 이게 의식의 차이라고 지금. 중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저기랑 저기랑 땅덩어리 끝이 날씨가 똑같을 수 있어? 달라야지.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미국은 소방관 그 응급 구조대가 와서 여기 오면 이 사람 어떻게 했지? 간질 막 발작하고 있는데 실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가? 캐시 트레이시?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의료보험 민영화라니까.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없어요. 자, 미국의 의료보험은 코드가 나눠져요. 쉽게 말해서 A코드, B코드, C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코드는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지만 C코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아니 근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신원조회 보니까 이 사람 의료보험이 없는데 그럼 병원에서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그럼 119 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길거리 버려요? 출동을 안 한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그게 의료보험의 민영화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보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병원 가면 예쁜 간호사 언니가 뭐라 그래요?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번호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의료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절차라고. 되게 간소하죠. 외국은 코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병원에 넣어주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와서 3개월 체류하면 제가 의료보험료 지금 한 40몇만 원 내거든요. 한 달에 40 얼마 내면은 세브란스 가갖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짜리 수술 받아도 저랑 똑같이 의료보험 적용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의료 여행 패키지를 많이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윤상화가 아니고 그게 누구야? 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만수르 사촌형 와갖고 술을 받고 왔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싸게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그래갖고 만수르 사촌형이 걔네가 만수르 가가 무슨 돈이 무슨 천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의료보험 들고 수술하고 갔다니까요. 의료보험 혜택 받고. 제가 부르자요. 자, 의료보험 정말로 좋은 건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4대 보험은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장태성 FC님 지금 저축 얼마 할 수 있어요? 50만 원? 자, 50만 원 저축하면 내가 50만 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수익이 몇 프로예요? 근데 안 넣으면 난 안 줄 거예요. 그럼 수익이 몇 프로예요? 빵 프로.
하면 100%, 안 하면 빵 프로. 자,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나는 갖고 있다. 이런 금융 갖고 있다. 내가 내면 100% 수익률 개런티. 또 멀티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제 생활 자금이고 진짜로 내가 100만 원을 내면 윤지가 오늘 100만 원 내면 진짜로 내가 1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야. 그 내 계좌에 200만 원이 찍혀. 자, 난 이런 상품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상품이 있다면 안 할 거다. 하겠다. 다예요? 그러시네. 부부장님도 하십니까? 국민연금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치가 떨리기 싫어하는 국민연금이라고요, 그게. 국민연금은 내가 내면 바로 그만큼을 넣어서 내 계좌가 따블이 되고요. 내가 안 내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국민연금 쓰레기, 국민연금 일 못해,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연금 제일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절반을 내고 사업주가 절반을 내줘서 2배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20만 원이 나갔다. 그럼 내 계좌에 4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국민연금이 일을 못했다고요? 국민연금의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4.1%입니다. 4.1%. 2016년도, 2017년부터 그 메리츠 그 증권이 운용 1위 했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미래에셋이 1등 했거든요. 그때 메리츠는 제가 정보를 지금 몰라요. 2017년도에 미래에셋이 대한민국 자산운용 평가 1위 받았을 때 1년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1%예요. 국민연금 4.1%라고요. 근데 미래에셋은 1년 동안 한 거죠. 국민연금은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3대 연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근데 왜 우리는 국민연금을 싫어할까요? 왜? 고령화, 저출산. 그게 국민연금의 잘못이에요? 지금 저출산율, 출산율 대한민국 몇 프로? 몇 명? 0.8. 2020년 4분기는 0.7로 갔어요. 2020년 평균이 0.8이고 국민연금이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급을 할 때쯤에도 누군가가 연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연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045년부터 시작해갖고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의학이 발달해갖고 고령화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받으려고 우리 부모님도 죽으라 등 떠밀어야 돼요? 이건 국민연금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가 싫으면 왜 싫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야. 왜? 옆에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그게 오늘 얘기하는 보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보험이 왜 싫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수천 명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싫은 거야. 왜가 없어. 자, 이게 4대 보험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예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스킵할게요. 의료보험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멀티종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째 다 끝나고 나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 의료보험 뭐가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낸다. 오, 김현희 끝이. 또 뭐가 바뀌어요? 보험료가 바뀌어요. 왜? 이건 여러분들이 민영보험회사의 아까 얘기했던 리프레싱하고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면 문재인 케어를 얘기했었고요. 장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국가 치매 책임제 그거 했었죠. 그게 뭐냐면 문재인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의료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문재인 케어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실비의 효용성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지. 왜? 아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데 실비는 뭐예요? 내가 나가는 돈 다시 페이백 받는 거잖아. 근데 정부에서 뭐 중증질병 뭐 이렇게 하고 막 혜택을 막 늘려놓으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없다고. 근데 그 세수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럼 다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문재인이가 자기가 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2017년도에 장기요양 보험료 빼고 이거는 여기에 10%니까 6.12%였던 것이 지금 2020년 작년 6.67%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여기 군인 출신들 있으시죠? 작게 알죠? 작게. 작게가 뭐예요? 북한군이 위에서 이렇게 오면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배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출근하면 오늘 난 몇 시에 뭐 하고 이거 작게잖아요. 문재인 작게 의료보험료 몇 프로? 12%. 12%까지 가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본부장님께서 힘들게 가셔서 또 받아오셨죠. 누구 거? 최수연 단장님 거 영상 거기 나오는 준조세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최인영 지금 FC 또 스터디 가갖고 우리 회사 이사님들 하고 티타임 갔는데 거기서 뭐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멀티 중이라고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1년에 2천만 원씩 종부세 플러스 준조세 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지금 그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뒤에서 가겠지만 저거를 덜 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연금저축? 연금펀드?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거 다 연금소득에 나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냐면 연금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연금소득은 뭐예요? 네가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5% 떼는 게 다 연금소득이야. 됐어요? 그게 연금소득세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나는 일을 그만뒀는데 월급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소득자로 평가가 됐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득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소득세를 냈다는 거 봐. 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죠. 그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뭘 내야 돼? 의료보험료를 내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70만 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저기서 2천만 원 때려 맞는 거예요. 1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특수고용을 넣어서 3.3%니까 지역의료보험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 감각이 있어. 이사님 신뢰가 안 된다면 의료보험료 얼마 내세요? 얼마요? 들었어요? 못 들은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이번 달 급여에서 200만 원의 의료보험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멀티중 200 가입하는 게 낫죠? 됐어요? 난 100만 원 가입해서 추가 납입 100만 원 더 할 거니까 200만 원 하는 거잖아. 멀티중 그거는 추가 납입 안 하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무조건 추가 납입해야 돼요. 아니 이사님 한 달에 250만 원 국민연금 내시는데 제가 의료보험 내시는데 저 지금 50만 원 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건. 근데 50만 원 내는데 아니 나도 똑같이 250만 원 내면 되잖아. 그냥 난 200만 원 뭐 하겠다고. 멀티죠. 그럼 나 나중에 그거 안 내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얘가 12%. 한참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뭐예요? 고용보험 뭐야? 내가 근로를 하다가 내 의사가 아닌 회사가 야 너 나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하면은 뭐 줘요 우리? 실업급여 주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멋진 젊은이들은 1년이라고 실업급여 받고 또 뭐하니? 저 실업급여 받으면서 뭐 좀 준비해 보려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다 끝나면 또 아무데나 또 들어가요. 또 1년 버텨.
그리고 나서 뭐예요? 또 실업급여 받아. 이게 2020년이에요. 근데 2021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용보험 세수는 지금 남아 있을까요? 이거 고갈됐어요. 저희 공단 관계자를 알아서 직접 물어봤어요. 없어 지금 이제 세수가 없어. 산재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근로 중에 자 나는 애기 아빠예요. 내가 오늘 일하다가 제가 오늘 지금 고열이 좀 심하거든요. 코로나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럼 나는 내가 앞으로 20년, 25년 동안 앞으로 근속을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갖다 주죠. 그죠? 그걸 평가받아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산재는 이 시대의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이현우 FC님 국가는 언제나 당신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줍니까? 최소한의 혜택을 줍니까?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최대한의 혜택은 정부가 줄 수 없는 공평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복지라는 건 말이죠. 공평 속에서 최소한의 혜택들을 좀 균등하게 나눠서 갖자라는 거라고요. 정부가 4대 보험을 만들었어. 자, 너네는 월급에서 월급 받고 내면 찝찝하잖아. 뺏긴 거 같고. 그러니까 월급 받기 전에 띄고 월급 받아. 그래서 4대 보험료를 내. 4대 보험 내면 너나 이거 이런 인케이스에서 이렇게 해줄게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게 최대다 최소다. 당연히 최소죠. 그러면은 김현우 FC님 본인의 인생은 최대한으로 살고 싶어요? 최소한으로 살고 싶어요? 이현우 FC님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살고 싶죠? 당연한 거잖아. 그거 아닌 사람 거짓말이에요. 수녀도 아니고. 국가가 해주는 4대 보험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부가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최대한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옵션을 가지면 국민연금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좀 관리 좀 하고 그죠? 개인연금도 좀 넣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뭐예요? 나중에 집골랑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주택연금으로도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꽂힌 게 9억이라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온라인 강의 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건데 이 9억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에 주는 이 영향력이 비과세가 만약에 없어지면 되게 큰일이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비과세 없앨 거야 라고 하면 되게 큰일이잖아. 그것보다 더 커요. 이 9억이라는 의미가. 자, 주택연금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어도 주택연금으로 개시할 때 9억으로 100%밖에 못 받아요. 9억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금융에서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그럼 이거 가지고선 난 뭐 만드는 거야? 아까 한찬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재테크는 왜 하는 거다? 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 소득이 끊겼을 때 대비하는 건 뭐야? 그때 내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게 뭐야? 연금이지. 미국의 덴버대학교 나온 스티브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 저축은 뭘로 한다고? 애뉴얼. 연금. 저축은 연금, 연금은 재테크. 결국엔 이것저것 다 해봤자 나중에 남는 건 연금밖에 없다고. 근데 그 국민연금 하나 믿고 간다고?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0.7명인데 나도 애를 안 낳는데 1.6명은 넘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꾼다고요? 자 봐봐요.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 자살률 전 세계 1위라는 거 알죠?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의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야.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불명확하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미래가 불분명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걸 꿈꾼다고? 국민연금 하나 갖고 내 인생이 알아서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계속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페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줄여들고 있다 그랬죠. 그걸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뭐 실비가 있으면 좋고, 근데 노인들은 실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중에 실비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재산의 일정 부분을 떼어갖고 그걸 줘야 된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진단금. 이건 우리 FC니까 난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일반인한테는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진단금이 뭔지 몰라. 야, 2번 1당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 내가 병원 가서 2번하면 2번 B 나오는 줄 아는. 그거 어떤 수준인지 알죠, 선배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 수술 2번. 우리 한솔라님 아버님께서 술관절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3주 동안 치료하려는데 아버님이 건물주에 장사도 좀 크게 하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힘들어서 한솔라님도 좀 힘들어하는데 3일 만에 퇴원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가게가 돌아가니까 본인도 한 3주 정도 충분히 치료받고 나오고 싶겠지. 아버님도 3일 만에 퇴원하신다고 엄청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 일당만큼 입원비가 있어. 내가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야.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근데 내가 입원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있어. 내가 꼭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런 걸로 풀어줘야 된다고요. 이건 선배님들 다 할 거예요. 자, 고용보험. 내가 제목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상금이죠. 고용보험 뭐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뭐? 월급이 안 들어오면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FC가 하고 싶은데도 FC 못 하는 거야. 왜? 다음 달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데 FC 시작하자마자 그 돈을 메꿀지 못 메꿀지 불확실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본부장님 2천만 원 들고 들어왔어요. 1,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이죠. 저는 여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지 않았나 봐요. 저 2천만 원 들고 왔어요. 그때 포르테 쿱 차량 하나랑 2천만 원 있었어요. 이 회사 들어올 때. 비상금이 없으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고용보험이 없잖아. 그러면 아까 휴업급여 나온다 그랬잖아요. 휴업급여가 없어. 사람들 급여 안 그만두지. 무조건 버티지. 근데 휴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다른 데로 전직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비상금이 없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사직서를 절대 회사에다 제출하지 못한다니까. 이해됐어요? 똑같은 성격이죠. 비상금 통장 그거고 산재는 어찌됐건 내 노동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사망보험 들어야 되죠. 심지어 애기 아빠인데 남자인데 사망보험금이 없는 건 김희재 부신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할 거예요? 그래요? 황정혜 부신님 결혼할 거예요? 했어요. 했어요. 남편분 사망보험금 있어요? 네. 얼마 있어요? 1억이요. 안 돼요. 김규래 부신님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결혼을 안 해 도대체 누구? 이사님 또 하세요? 이사님 또 하신다고요? 지금 사망보험 얼마시냐고요? 부부장님 사망보험 얼마 거기? 50억. 20억. 그럼 든든하지. 저 정도면 든든하지. 근데 사망보험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리스크하다고 봐요. 연금이 같이 있어야 돼. 어저께 박군 본부장님 그러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좋았어. 야 근데 내 연금이 부족해. 여러분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글 올려주신 거 저 또 영감 받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 워딩을. 먹고 좀 살만해졌더니 이제 환갑이네 18. 워딩 진짜요. 저 그거 보고선 오늘 샤워하면서 맞아. 그렇게 되겠네. 연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왜? 연금이 없잖아요. 형수님이 책장을 미룰 수도 있어. 사망보험금이 20억이니까 갑자기 자다가 그러신대요. 이 사람 숨을 쉬나 안 쉬나?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아. 그럼 갑자기 이렇게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이건 나를 지켜주는 거. 사망보험은 뭐?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거. 이건 내 거 아니고. 근데 남자가 사망보험이 없다.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결혼할 여자 FC 김현 FC는 결혼할 거예요. 이윤 FC는 결혼하실 거예요? 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강의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FC여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급여 근로자들 중에서도 2018년도에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나 너 그냥 결혼하는 걸 가정하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근데 2019년부터 물어내면 막 내가 하다가 애가 이래. 저기요 쌤, 왜? 저 결혼 안 할 건데. 왜? 그럼 그것만 이제 잔소리 한 2시간 하는 거예요. 난 출산을 올려야 되니까. 이상한 책임감을 갖고 있죠. 난 진짜 출산을 올리려고 일한다니까요. 자, 결혼을 안 한대. 근데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명 중에 7명이 확고해요. 3명. 그 전에는 한 그 3명 정도가 아니 뭐 하면 하고 뭐 저 안 되면 뭐 혼자 살아도 되죠의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니요, 저는 완전히 비혼인데요. 나머지 한 또 2-3명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지금 반응처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남자끼리 결혼해? 원래 대한민국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력률이 지금 높아진 거죠. 근데 사망보험금도 안 갚고선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연금도 없이? 장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맞죠? 차라리 깔끔하게 죽고 유산 주고 떠나는 게 낫지. 장애는 일도 못 하는데 한 명이 또 누가 붙어야 돼.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 맞아요? 간병보험.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보험 중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간병보험. 오렌지라이프의 치매보험 나오기 전에 손해보험회사의 간병보험들을 상당히 많이 팔았었다고요. 대한민국의 치아보험 문제 되게 큽니다. 자, 손해사정사예요. 맞죠? 약관 보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옛날 치아보험, 우리 치매보험 아니고 옛날에 팔았던 간병보험 이거 만약에 보이면 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다 깨고 우리 걸로 해야 돼요. 왜? 그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 왜? 치매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뭘로 줘요? 무슨 방법? 얘는 그렇지. 요양등급. 자, 그럼 요양등급 누가 주는 거예요? 정부가. CDR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브란스에서. 그 세브란스에서 영업하려면 CDR이 한 얘가 1.2 정도 그냥 2조 이렇게 영업을 해야지. 근데 정부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세수가 없으면 국가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이해돼요? 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요양등급 2등급을 주고 이 사람한테 절반을 지원을 할 텐데 이미 지금 그 돈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가장 친하신 분 중풍 걸려갖고 요양등급 받으려고 5년 동안 동사무소를 쫓아다녔는데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빡빡하게 해. 빡빡하게 하겠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니까. 근데 민영보험회사에서 팔았던 우리 치매보험 말고 간병보험은 요양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배님들? 네. 맞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일반 우리 고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보험을? 병원 가서 입원해서 간병인 쓰면 하루 일당이 9만원, 10만원 정도예요, 지금. 맞아요? 9만원, 10만원 그거 실비처럼 주는 줄 안다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치매보험은 어디다? 오렌지라이프 최고다. 하나 더 드려요? 자, 납입면제 있죠? 나 이렇게 강의하면 이거 오늘 준비한 거 5시간에 보험 파트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말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RP 하나라도 지금 더 주려고 지금 말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건 하고 가야 돼. 자, 우리 납입면제 언제 줘요? 치매보험. 2단계. CDR 몇? 2단계. 농협은? 3. 왜? 뭐야? 왜 우리는 2고 왜 농협은 3이야?
원래 보험은 자기 파한테 50% 넘으면 땡땡땡.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땡. 아 이걸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어? 왜 농협은 3이고 우리가 2야? 2가 되면 이미 보험료 납입에 대한 것을 까먹어요. 치매 2등급이 되면 CDR 첩도 2가 되면 보험료 납입하는 걸 까먹는다니까. 그럼 농협은 뭘 노리는 거예요? 실효. 선배님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실효. 그래 진단금 안 주지 실효 되니까. 맞아요? 양아치지. 진짜 양아치예요. CDR 첩도 2냐 3냐에 대해서 나가는 지급보험료가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거 선배님들 빨리 캐치하셔갖고 치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선 무슨 농협 치매하고 오렌지 치매하고 뭐 보험료를 비교했더니 뭐 3,000원이 농협이 싸서 뭐 이걸 해요. 뭐 얘는 방부제가 들어가니까 이걸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CDR 2 이상부터는요. 3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나는 어저께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다. 엄마 스케줄을 알고 있다. 누가 알아 이걸? 그럼 어저께 엄마가 농협 치매보험 든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엄마는 이미 치매가 왔네. 맞잖아요 지금. 그죠? 어떡하지? 저 전화 정상지 보험 좀. 고부장 저 지금 강의 중입니다. 네, 3층입니다. 슈퍼.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챔피언 됐나 보네. 챔피언. 오늘 돼요? 아니요 지금 박수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어? 엄마가 그걸 가입한 줄 몰랐는데 치매가 왔는데 자식이 우리 엄마 치매보험 있는지 안다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 갖다 주는 거예요. 달력의 의미 알아요? 가족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달력 밑에 백상호 010-4640-1035가 적혀 있어야 혹시 저희 애엄마가 우리 애기가 여기에 보험을 들었나요? 이 얘기 하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잖아. 일반 가정에 보면 TV 옆에다가 증권 갖다 놔요? 침대 맨 밑에 서랍에 아무도 못 보게 숨겨놓잖아 증권은.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치매가 걸리면 치매 엄마가 이걸 내야 되는 걸 모르는데 가족들도 모른다고. 농협의 꼼수. CDR3?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2점.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삶, 최대한의 삶. 당연히 최대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옵션은? 아니 현대차 사는데 깡통 살 거야 옵션 살 거야 이거예요. 됐어요? 자기 능력에 맞게끔 옵션들을 만들어야지. 최소만 갖고선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험이라고. 자 여기서 지금 교육에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보험의 의미와 지금 백상호 ESL이 보험을 포장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선배님들은 맥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진저머리가 나는 거야 좀.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5분만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